그림은 나의 무의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학이라는 학문이 나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의식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이 그림은 가장 좋은 풍수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그림에서 나오는 기의 흐름으로 인하여 우리 집안의 안정과 번영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풍수 소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고흐의 그림은 집안에 걸어두기에 좋지 않은 그림이라고 했더니만요, 저보고 미술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미술은 잘 모릅니다. 어떤 그림이 명화인지, 어떤 그림이 비싼 그림인지, 또 누가 대단한 화가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그림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꼭 전시실에서 여러 사람이 보도록 걸려져 있어야 하는 그림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가정의 기운에 맞아서 집안에 걸어둘 수 있는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TV가 크면 좋죠. 대형 건물에요, 300인치, 400인치짜리 TV가 걸려 있는데요, 생동감 있고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 TV를 우리 집에 가져와서 걸어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멋진 음악회에서요, 대형 스피커의 음질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스피커를 우리 집에 가져와서 설치를 해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용지물이겠죠. 아니, 오히려 없음만 못할 것입니다. 네, 분명 이렇게 우리 집안에 걸어두어야 하는 그림은요, 우리 가족의 기운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는 것이고요. 대형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는 작품은요, 어느 개인의 기운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그 기운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그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그림을 걸어 두십시오. 재물운을 상승시키고 행복운을 상승시키며 성취운을 상승시키는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에는 분명 기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 기의 흐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과 행복운, 성취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꽃그림입니다. 먼저 해바라기죠. 이 해바라기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바람을 구하는 의미를 가진 그림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늘 무엇인가를 갈구할 때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하늘을 봅니다. 네, 하늘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색깔이 황색이라 금전, 즉 돈을 갈구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여 이 그림은 반드시 거실에 걸어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웅장한 폭포의 그림입니다. 물론 강이나 바다의 그림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폭포를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물은 예부터 우리 학문에서 돈과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이 지혜와 돈이 이 집안에 쏟아져 들어오기를 바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돈은 계속 움직여야 하고요, 지혜 역시 절대 머물지 않고 계속 생성되어야 하며 새로움이 계속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 움직이는 물그림, 즉 폭포가 최고이고요, 이 그림의 크기는 너무 부담되지 않게 거실에 걸어두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다음은 새 그림입니다. 이 새는 창공을 나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넓은 세상을 날아다니는 희망을,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는 반드시 서재가 따로 있는 집이라면 서재에 걸어두시면 좋고요, 서재가 없으시다면 학생방에 걸어두시면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자, 다음은 난초 그림입니다. 물론 좋은 글씨나 사분자들도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의지를 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소신이나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 반드시 서재에 걸려 있다면 아주 적당하고요, 이 역시 서재가 없으시다면 학생방에 걸려 있어야 하는 그림입니다. 자, 다음은 행복한 새끼새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은 행복과 가족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안방에 걸어두시면 최고의 그림이겠죠. 물론 이 그림을 보며 늘 가족을 위해 일하는 배우자는 자신의 각오를 다시금 다지게 될 것이니까 말이에요. 자, 다음은
가족의 얼굴이 그려진 캐리커처들입니다. 이런 그림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만드는 그림입니다. 물론 이 그림 속의 얼굴은 약간 우스꽝스러운 것이 좋을 것이고요. 당사자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도록 그려졌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네, 저는 간혹 누군가 현관에 걸릴 그림을 봐달라고 하면요, 꼭 이런 그림을 추천하곤 합니다. 어디 놀이공원이나 문화센터들에서 그림 그리는 분들이 가볍게 잘 그려주시는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액자에 넣어 현관에 잘 걸어둔다면 이 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과연 뭘 느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집안의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요? 분명 부럽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매일 출근할 때 볼일 보러 나가시면서 이 그림을 보면 내 가족에 대한 소중함 다시금 새기지 않을까요? 물론 현관에 다른 그림을 걸어두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또 좋은 그림 역시도 많겠지만요, 저는 이런 자그마한 암시를 주는 그림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정함이 그려진 가족 그림을 현관에 걸어두신다면 이 집안의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관에는 그림과 같이 품이 있는 그림을 걸어두십시오. 현관은 이 집안의 명예를 나타내고 이 집안의 격조를 남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가족이 늘 오가는 곳입니다. 내 가족이 이 그림을 보고요, 밖에서 품위 있게 격조 있게 행동할 것이고 우리 집에 방문하는 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집안의 품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그림들을 꼭 걸어두십시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분명 이렇게 이 그림이라는 것은 걸려 있어야 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걸려 있어야 하는 그림들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그림의 크기는 자신의 집의 크기에 비례하여 맞게 생각하셔야 하겠죠. 여러분은 과연 이 풍수 인테리어라는 것이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작은 하나의 암시들이 나의 뇌 속에 쌓이고 쌓이게 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행동들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더럽고 혼란스러운 집에서 품위와 격조를 기대할 수 없는 법이고요,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안정과 품위, 격조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분의 근본 성품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작은 근본 성품들이 여러분의 삶을 번영으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명심하셔서 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